창업과세법 4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업사회법의 기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24쪽 펼쳐보세요. 자, 창업사회법의 기초. 창업사회법의 기초 부분에서는 먼저 이제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국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어떤 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어떤 의의라든지 개념 중심으로만 간단히 살펴보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별도의 장으로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맨 뒤에 보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의의라든지 개념 정도, 기본 개념 정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중소기업에 있어서 이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업자 유형의 선택,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또 뭐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서에 이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제 창업세법의 기초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개별 세법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창업세법의 기초 중에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 한번 보시죠. 그 중에 먼저 법인세 한번 볼게요. 법인세. 자, 법인세란 무엇인가?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경제활동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재산을 축적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소비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소득,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소비라는 각 경제활동 단계별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소득세,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 경제활동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개인소득세, 경제활동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소득세가 부과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법에서는요, 이렇게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 보면 이제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있잖아요. 이 소득세법은 개인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 법인세법은 법인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 한 24쪽 한번 보시면요. 거기 이제 그림이 있죠. 표가 있죠. 보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제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소득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인세라고 하면 이건 법인 소득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법인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요건 우리가 나중에 법인세 부분 가면 굉장히 자세히 다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략적으로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구조를 개략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기업 회계의 당기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법인세를 이해하려면요, 기업 회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기업 회계. 근데 우리 이제 기업 회계상에 보면 수익, 비용,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하고 대응된 개념으로 우리 세법에 보면 수익이나 비용에 대응한 개념으로 입금, 송금이라는 게 있고요. 회계상 당기 순이익에 대응한 개념으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 근데 이 양자가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그냥 대응된다 이랬지 일치한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기업 회계상 당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기업 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개념이 이제 당기 순이익이죠. 이때 수익이라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어떤 매출 금액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개념이 당기 순이익이다.
그럼 이 당기 순이익에 대응한 개념으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인데 양자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면 지금 각 사업연도 소득을 어떻게 산출을 하냐 하면요. 기업 회계상 당기 순이익에다가 거기 보면 플러스에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에서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 회계상 그 비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법인세법에는 이제 그 송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상 비용에 해당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송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야. 수익도 마찬가지야. 회계상은 수익에 해당되는데 우리 법인세법상에는 입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기본 출발점은 기업 회계 당기 순이익이에요. 근데 기업 회계 당기 순이익에다 어떤 이 법인세법상 관점에서 본 어떤 송금이나 입금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되는 개념인데 같지는 않아. 그래서 보면 기업 회계상의 당기 순이익 중에서 입금을 산입하거나 송금 불산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기 순이익에다가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입금이 뭐냐 하면요. 입금이 이제 회계상 수익에 대응한 개념인데 입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을 입금이라 그러고요. 송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이나 비용을 송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업 회계상 당기 순이익에다가 이 세법상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을 하겠는데 입금 산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입금 산입을 하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송금 불산입 원래 빼야 되는 건데 안 빼. 빼야 되는 건데 안 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가산조정이라 그래요. 가산조정. 그 다음에 송금산입. 송금산입하면은 금액이 줄겠죠. 그죠? 금액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금불산입. 원래는 더해야 되는데 안 더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낮아지겠죠. 요걸 차감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세무조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 세무조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인세법에서는 이 세무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세무조정을 통해서 그 기업 회계상의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이런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그래서 이 기업 회계상 당기 순이익으로부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세무조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에는 이렇게 가산조정이 있고 차감조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이게 과세표준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또 다시 2월 결손금 기업이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봤어요. 이게 결손금이라 그러죠. 이 결손금은 그 다음에 2월 돼서 이 공제를 해줘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법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결손금을 공제해 준다 이거예요. 작년도, 재작년도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 결손금을 공제해줘.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지. 유리한 거지 법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비과세소득이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비과세소득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빼준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는 무슨 소득세에서 말하는 인적공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소득공제는 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빼주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법인세 과세표준. 그리고 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이제 법인세액이 산출되는 거죠.
그럼 한번 세율 한번 볼까요? 세율 한번 보시면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0%예요. 근데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오, 많이 뛰네요. 그 다음에 200억 원을 초과하고 3천억 원 이하까지는 22%, 3천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 자,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점점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랬어? 누진세라 그랬잖아. 누진세. 응? 응. 소득 금액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그 세율이 점점 더 늘어나죠. 10%, 20%, 22%, 25%. 그래서 이게 누진세 구조예요. 누진세 구조. 한번 그 세율을 곱해서 한번 그 세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보시면 이제 거기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보시면 과세 표준이 1,000억일 경우에 법인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구간별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합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 원까지는 10%를 곱하고요. 죄송합니다. 2억 원을 초과하고 200억 원까지는 20%를 곱하고 그 다음에 200억 원을 초과해서 이제 3천억 원 이하까지는 22%를 곱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요. 2억 곱하기 10%. 그 다음에 200억 원까지는 20%니까 2억 원 초과하는 198억 원은 20%. 그 다음에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죠? 800억이죠. 그래서 800억에는 22%를 곱하면 이 법인세액은 215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이게 이제 원래 원칙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계산 방법이어야 하지 않고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표에 나와 있어요. 그 표 한번 보세요.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죠? 39억 8천만 원 더하기 200원 초과액 곱하기 22%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39억 8천만 원 더하기 200억 초과하는 금액은 800억 원이죠. 800억 원 곱하기 22% 해도 금액이 똑같이 나와요. 215억 8천만 원. 그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자, 법인별 납세 의무를 한번 보죠. 자, 내국법인 중에 영리법인은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제 납세 의무를 져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은 비과세고요.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져요. 자, 여기서 고유목적 사업, 수익 사업이 뭐냐? 예를 들어 학교법인 같은 경우, 우리 한남대학교 우리 학교가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에요. 이런 학교법인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비영리 법인이죠. 학교법인 같은 경우 보면 고유목적 사업은 우리가 돈 버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학교 등록금밖에 없죠. 등록금. 이런 고유목적 사업 이거는 비과세다 이거야. 등록금 얼마 받았는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건 비과세예요. 그런데 수익 사업은 과세되죠. 우리 학교는 그렇게 수익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학교 수익 사업이라 그러면 건물 임대 사업이죠. 우리 학교 내 건물을 갖다가 임대해 주잖아요. 국민은행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이제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 수익 사업은 과세 대상이죠. 그렇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연세 우유 만들어서 팔죠. 그래서 뭐 이런 학교 우유 만들어서 판다든지 건물 임대 한다든지 하는 거 이건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익 사업,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은 수익 사업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럼 이제 비영리 법인에는 뭐가 있느냐?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이거 비영리 법인이고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 이것도 비영리법이네요. 법인격은 없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아닌 단체가 있어요. 법인 아닌 단체. 우리가 보통 법인이 되려면요,
등기를 갖춰야 돼요. 특히 이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갖춰야 돼. 응?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법률에 의해서 사람으로 의제되는 게 법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인, 여러분이나 나 같은 자연인이 있고 또 하나가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자연인인 사람은 언제서부터 사람이냐?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부터 언제까지? 심장박동이 영구히 정지할 때까지. 이때까지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일 때만 어떤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할 수가 있어요. 응?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 응? 그리고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기 전에 그건 뭐야? 태아야, 태아. 태아는 사람이 아니야. 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해. 그럼 법인은 원칙적으로 설립 등기를 갖춘 때 사람으로 보면 태어난 거예요. 설립 등기를 갖춘 때. 그럼 언제까지? 청산 종결 등기를 갖출 때까지. 응? 이게 법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법인 아닌 단체라는 건 뭐냐면 등기를 못 갖춘 거죠. 설립 등기를 못 갖춘 법인. 이건 법인이 아니지. 그리고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럼 당연히 등기도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 아닌 단체죠. 근데 단체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어. 어떤 단체로서의 목적도 있고, 단체로서의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 관리인도 있어요. 그런데 뭘 못했어? 등기를 못 갖췄어. 이걸 우리가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해.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자, 법인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이건 법인으로 취급되는 거야. 법인으로 취급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법인세 과세 대상. 응? 법인세 과세 대상. 그럼 여기 법인 아닌 단체인데 이 국세기본법에 있어요.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의제가 되면 이땐 법인세 과세 대상이 돼.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 법인은 뭐예요? 비영리 법인이죠. 그죠? 비영리 법인. 근데 여기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여기 이제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강의 안에 수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격이 없어. 등기를 못 갖췄어. 법인격이 없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어. 첫 번째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어요.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은 했는데 뭘 못했어? 등기를 못했어. 그 다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건 재산이 모여진 단체를 재단이라 그래요.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재단이라 그러고 사람이 모인 단체를 우리가 사단이라 그러죠. 응? 사단 재단인데 뭐가 없어? 등기를 못 갖췄어. 자, 요런 것들은 뭐예요?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우리 세법상으로 요런 경우 뭐예요? 법인으로 봐준다 이거예요. 법인 중에 뭐? 비영리 법인으로. 그리고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니까 법인으로 봐준다니까 이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단체 말고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말고 법인 아닌 단체 중에 어떤 단체로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이런 단체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을 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아닌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의제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떤 경우냐면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요건은 다 갖췄어. 근데 딱 하나가 빠졌어. 뭐 등기를 안 했어. 응? 그거는 항상 법인으로 봐준다. 우리 세법에서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 단체인데 단체로서의 어떤 실질을 갖고 있고 관리자나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말아야 돼.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게 되면 이건 영리적 성격이 강한 걸로 봐. 그래서 그렇지 않은 단체인데 그때는 뭐야?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의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종중이라든지 이런 경우죠. 종교단체 종중은 중부관청의 인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가 아니야. 응? 이런 종교단체라든지 종중 같은 경우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게 되면 고유번호증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때 법인으로 의제된다. 이때 법인은 뭐야? 비영리 법인이다. 법인으로 의제되면 어떻게 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관할관청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지 않았어. 그래서 승인을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건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슨 수익사업해도 세금 안 내나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뭐야? 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소득세 과세 대상. 응?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 어떤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봤더니 얘는 종교단체인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네. 그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한 게 아니라 그때도 고유번호증은 주긴 주는데 이때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소득세 과세 대상. 응? 그래서 이 법인 아닌 단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고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 소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는 종교단체라든지 종중인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지 않았어. 응? 그 다음에 또는 신청을 했는데 얘는 봤더니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해. 응?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의제되지가 않아요. 요거 잘 구별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외국법인 한번 보죠.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돼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은 국내 원천 수익 사업 소득,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에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그럼 여기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국내에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가 있다든지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이건 국내 법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 법인이 된다. 다음 비과세 법인 한번 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비과세예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세금 해가지고 자기가 세금 징수한 다음에 자기가 써? 그렇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비과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세법에 따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된다. 비영리 외국법인. 예를 들어서 무슨 호주 관광청 같은 경우가 우리 국내에
어떤 뭐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비과세가 아니고요.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이 된다. 예.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사업연도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